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수원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전에도 여러분들과 살펴본 지역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건선 6구역과 8달, 자, 6, 8, 10 중에서 그래도 입지가 8구역이 좀 괜찮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건선 6구역을 들어가는 게 맞냐, 8구역을 들어가는 게 맞냐, 또는 또 우리가 거주 목적 플러스 투자 목적도 물론 다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투자, 그러니까 순수 투자 목적으로만 또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좀 어떤 구역이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건선 6구역과 그 8달 8구역은 매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쪽에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건선 6구역은 또 비규제 지역이고요. 8달 8구역은 규제 지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대출에 관한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세금에 관한 사항, 그 비과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유 2년, 자, 1가구 1주택자 보유 2년 하면 비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달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 2년이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일 경우에 그 대출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이냐, 또는 이제 우리가 처분 조건부라든가 또 대출에 조금 한계점이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자, 가정마다요, 제각각 재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요런 거를 좀 8달 8구역, 제가 봐도 입지는 초중고등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체력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그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보다도 누구보다도 본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건선 6구역 8구역, 자,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자, 수원에서 돌고 돌아서 일단 수원 구도심이 개발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구도심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여기 삼성전기라고 보이실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수도권 남부도시의 이제 거점 역할로서 이제 수원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 영통동 일대, 이 일대가 중심이 구도심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집값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수원 광교 신도시 알고 계시죠? 그 광교 신도시가 바로 위쪽에 포진하고 있는데, 자, 신분당선 개통과 함께 더불어서 택지 개발, 그러니까 구축에서 또 이제 신축 아파트들만 이렇게 들어서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교육적 환경도 굉장히 상당히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자체 일자리가 있는 광교 신도시는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비싼 지역 광교인데, 다시 한번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수원의 중심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이 낙후됐던 구도심이 이제 정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또 이제 우리 철도 노선, 자, 수원역에 앞으로 뭐 수인선, 1호선, 그 다음에 분당선, 또 GTX 신호선, 그 다음에 수원 트램도 또 이제 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구도심에 좀 낙후됐던 지역이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정비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지 못했고, 또 이제 수원에서 거주하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못 사는 동네로 좀 낙인 찍혀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또 주목받는 구도심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수원의 재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도 되고 핫플레이스 지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광교에는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우리 광교 중앙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이 광교 신도시의 이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뭔가 자족 신도시로서 개발이 된 건데, 주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이제 2020년 12월에 경기도 청사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아주대학교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광교에서 자연인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학군들이 그 좀 학업성 지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좀 좋은 지역으로 수원에서는 꼽히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자연인 힐스테이트 아파트 33평형 그 8년차 아파트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최근 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2019년도 11월 8일 날 10억 5천에 실거래가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1층 저층이죠. 그래서 9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수원에서 가장 살기 좋고, 또 학군도 좋고, 또 이제 강남까지 그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리고 이 광교 신도시인데요. 자, 이 신도시에 그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 33평이 현재 자 10억 원 전후의 그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등 지역은 일단 광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금일 살펴보는 그 권성구와 팔달구, 물론 그 2022년 이후에도 물동량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0년도 내년 또는 21년도에 또 인허가 물량에 따라서 수급 동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최근 2018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지금 권성구의 그 물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 과잉으로 찍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제 권성구의 대표적인 신도시죠. 택지개발지가 된 자, 그 호메실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권성구 자체 이제 과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9년도 올해, 그리고 2020년도 내년, 그리고 2021년도 내후년까지는 권성구의 아파트가 그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원시 팔달구 정비사업장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8달 8구역 이제 그 8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018년도 부족이었고요. 2019년도도 부족, 2020년도에도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21년도에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수원역 일대에 고등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지구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좀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 현상이 좀 일어나고요. 또 이제 그 수원 6구역, 8구역, 그 8달, 6, 8, 10, 그리고 또 이제 지동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군데군데 있는 그 재건축 사업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공급이 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권성구보다 8달구가 많다라고 보시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차트를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조금 권성구에 비해서 8달구가 좀 늘어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권성구 그 수요 입주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22년도까지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그 호매실에 약 303가구 정도가 좀 늘어나는 거, 그것 빼고는 2022년도까지는 좀 안정세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이 좀 부족하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8달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그 재개발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시점, 그래서 이제 고등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에 약 3,000가구 이상이 터지게 되는데, 자, 그 2021년도 후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은 그 물량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 이후에도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공급이 좀 더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상대적으로 권성구보다는 8달구가 공급이 많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요 좌측이 이제 1호선이 지나가는 수원역, 그리고 분당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원역이 있고, 또 이제 내년에 그 수인선도 개통이 되고, 또 이제 GTX 신호선이 이제 수원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수원이 이런 각종 개발 호재와, 그리고 이제 그 정주 여건이 좀 열악했던 이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자,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핫플레이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위쪽에 보시는 지역이 그 수원 8달 그 8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 권선 6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라인을 그려져서 살펴보게 되면
위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같은 수원이지만 일단 비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실거주 목적이냐 또는 이제 투자 목적이냐,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일단은 투자하기 좋은 지역은 권선, 자, 6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투자든 거주 목적을 생각하고 바라본다 그러면 8달 8구역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세권 그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규제적인 측면 외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 내의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단지 내에 학교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고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재개발 물건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내가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택이 없어서 1가구 1주택자로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 주택을 투자라는 상품으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자금을 조금 더 일찍 회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내가 상대적으로 이 해당 지역에 자, 거주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거주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주택자냐 또는 이 재개발 물건을 취득해서 1주택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을 선택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금일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주와 그 1주택자 기준으로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수원 8달 8구역이 그 가격적인 면을 그러니까 배제하고, 예, 좀 더 우수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대출이라는 부분이 좀 원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보유 2년만 하게 되면 거주 요건 없이도 자,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선 6구역을 좀 많이들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좀 투자 목적이 강하면 자, 권선 6구역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8달 8구역과 권선 6구역,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면을 살펴보게 되면 권선 6구역보다는 8달 그 8구역이 시세가 조금 더, 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그 수원 8달 8구역 현재 시점에서 84A 타입, 그래서 이제 감정가액 2억 700만 원이고요. 프리미엄은 약 3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매매 가격은 그 5억 6천7백,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2주비 대여금을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1억 2천420만 원. 자, 그래서 1억 2천42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실투자금이 4억 4,28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가격으로 살펴보게 되면 3억 8,6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가액을 빼주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1억 7,93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 수원 그 재개발 8구역을 살게 되면 34평형 A타입 총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 7억 4,6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1차 취득세죠.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5억 6,700만 원 종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단 1.1%일 텐데, 이 수원 8달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고요. 자, 2주가 끝났고 이제 철거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4.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주 시에 이 추가 분담금에 관한 1억 7,930만 원. 자, 여기에서 2차 취득세를 내야 될 텐데 2차 취득세가 원시 취득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축에 관한 취득세인데 3.15%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약 들어가는 비용이, 예, 7억 한 7천 정도 전후에서 자, 취득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억 7천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자, 그리고 이제 권선 6구역, 예, 29평형, 예, 7일 A타입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감정가액은 7천만 원짜리고요. 프리미엄은 2억 8천인데 지금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 컨디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금일 살펴보는 거는 2억 8천 프리미엄을 나온 물건으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자, 매매 가격은 감정가 프리미엄 더해서 3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주비는 그 감정가에, 예, 60%를 하게 되면 4,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투 자금 3억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합원 분양가
자, 계략적으로 이제 3억 5천만 원 정도 평균 공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정가에서 그 조합원 분양가를 그 빼주게 되면 추가 분담금 2억 8천만 원이 앞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납부 스케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 매수 금액은 계략적으로 6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권선 6구역 71A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취득세, 2차 취득세를 내게 되면 계략적으로 한 6억 5,500 전후에서 내가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취득세, 2차 취득세를 내게 되면. 자, 그랬을 때 그 수원 권선 6구역보다는 수원 8달 8구역이 그 34평이든 25평이든 프리미엄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8달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 자, 권선 6구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변에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쪽에 이제 수원 센트럴타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33평형이 현재 2019년 11월 1일, 그러니까 2일이죠. 2일 2층 아파트가 4억 4,500에 실거래가 됐고요. 2019년도 10월 29일 15층, 중층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중고층 아파트인데 그 5억 200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수원 센트럴타운 2단지가 있습니다. 자, 2단지 25평형 아파트를 살펴보게 되면 그 매물 평균 가격이 4억 129만 원이고요. 2019년도 10월 29일 날 15층 아파트, 예,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3억 8,500에 그 실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수원 센트럴 타운 3단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평수가 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46평형, 그래서 이제 1개월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3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9년도 11월 4일 날 9층이 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2019년 10월 26일 4억 9,700만원, 2019년 9월 28일 5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1,000만원 정도의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 호가는 5억 3천이다. 자, 그랬을 때 권선 6구역은 바로 이쪽 지역이 바로 그 권선 6구역이고요. 자, 위쪽에 이제 수원중학교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그 수원 8달 8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변에 지금 5년차 신축 아파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살펴보시면 수원 그 역세권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제 교통호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그 5년차 시세를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지구라든가 또는 그 화서역 근처에 화서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거는 예전에 찍어놓은 제 영상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시점과 그때 찍었던 시점과 또 가격이 많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원 센트럴 1단지, 2단지, 3단지, 자, 25평, 33평, 46평 시세를 현재 살펴봤고요.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고 5년차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원 8달구 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유 2년, 거주 2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과 주택수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과세를 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거주를 생각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고, 또 이제 그 분당선, 자, 역세권 단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거주를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그 수원 8달구에 소재하고 있는 8달 8구역이 좀 여러분들에게 그 좀 맞는, 좀 선택하면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그 수원 권성구 비규제 지역이죠. 자, 비규제 지역은 보유 2년,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보유 2년만 하더라도 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권선 6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이 좀 원활하고요. 또 이제 그 중과주택으로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물론 다른 주택,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중과주택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해당 주택을 팔 때에는 그 중과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내가 1가구 1주택자지만 거주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 8달 8구역보다는
권선 6구역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도 지금 권선 6구역,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올라왔지? 비규제 지역인데, 자, 이 길 하나 두고서 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가운데 매교 역세권 동일하게 이용하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제에 따라서 자, 구역이 선택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핫플레이스 지역 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수원도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수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광교 신도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11억 원 정도의 33평 아파트가 호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지금 34평형 아파트를 뭐 10억 이상 올라가는 거를 브리핑하는 부동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혹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해당 재개발 지역들이 변모가 되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가보지도 않은 그 가격대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수원 가격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수원하고 또 광명하고 수원하고 또 성남하고 수원하고 또 안양하고 또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자체적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취득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분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해당 지역을 공략을 해야만 가격이라는 게 시세라는 게 점핑을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 비교한다라고 했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최근에 주택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비교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성비가 어느 쪽에 있고 향후에 세제적인 혜택,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자금을 회수했을 때 일단 내가 거주가 가능하냐 거주가 못하는 지역이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구역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성비가 또 이제 그 프리미엄이 지금 8달 8구역과 6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좀 가성비를 조금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하시고 또 투자 물건을 선택한다고 하면 좀 더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그 수원의 재개발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날씨가 쌀쌀해져 가지고요. 저도 오늘 감기가 걸려서 주사 한 대 맞고 왔는데 또 병원에서 이 강명에서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있어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웃음기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가격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조정도 올 수도 있고 좀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조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택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한다든지 또는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좀 수익을 챙긴다든지 또는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처분하고 좀 내가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없을까, 이런 시점을 좀 판단하는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많은 그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100억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